네, 2026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물리학 1입니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그다음 전자전이 A, B랑 빛의 스펙트럼고 ABC가 되어야 한대요. 자, B에서 방출되는 빛은 적외선에 해당한다. 여기서 나오는 건 n은 2로 떨어지면은 항상 가시광선이죠. 이제 발머 계열이니까. 그래서 적외선 아니고 가시광선이고요. 그다음에 수소 원전의 전자는 불연속적이죠. 그다음에 기억은 A에서 방출된다. A랑 B랑 봤을 때 에너지가 얘가 더 크죠. 에너지가 더 큰 거는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더 에너지가 클 거고,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죠. 그러면은 B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A가 아니라 B죠. 그래서 답은 B.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이다. 그래서 그냥 숫자 맞추면 되겠죠. 질량수 맞춰주면은 16이고 16 나오면 1이니까 15입니다. 그 다음에 6이니까 8 나와야 되고 8 넣으려면 1 여기 있으니까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도 해보면은 3이니까 여기 2 나와야겠죠. 1 더하기 2가 3이고 2 나오려면 1, 1이겠죠. 질량수는 기억의 니은보다 크다. 질량수는 위에 거 보면 되겠죠. 기억이 15, 니은이 2니까 기억의 니은보다 크고요. 핵분열 반응이다. 1짜리랑 2짜리랑 합쳐서 3짜리 큰 거 나왔죠? 융합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 결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가랑 나랑 비교했을 때 질량 결수는 요거 비교하면 되겠죠. 에너지가 얘가 더 크니까 질량 결수도 얘가 더 큽니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습니다. 기억 디귿. 자, 그림과 같이 직선 경로에서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OV로 통과하고 나서 T가 T0일 때 QR을 각각 속력 V로 서로 반대로 통과하는데요. PQ 사이 거리 L이고, 얘는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 둘 다 OV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A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돼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T0일 거고요. 이때 속력이 마이너스 V. 그 다음에 B는 그냥 V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 이렇게 됐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V가 될 겁니다. 여기 B고요. 여기 A입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죠? 틀렸고 기울기가 더 크니까. 그 다음에 6분의 5t일 때 A의 속력은 0이다. 지금 5V에서 마이너스 V까지 6V의 속력이 변하는데 그때 T0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T0 갈 때마다 6V예요. 그러면 얘 봤을 때 6분의 1t죠? 그러니까 6분의 1t만큼 지났으면은 그럼 속력은 V만큼 바뀌었겠죠? 그럼 여기서 V 빼니까 0입니다. 그래서 속력 0 맞아요. 여기가 6분의 5t0인 걸 알 수 있고요. QR 사이 거리는 2분의 1 L이다. A의 이동거리, A의 변이가 L인 거죠. 그냥 평균 속도 따지면 될 것 같죠? A 평균 속도는 5랑 마이너스니까 4에서 2V가 되고요. T0의 시간만큼 이동했죠. 그다음에 B의 평균 속도는 5V니까 6에서 3V죠. 여기가 3V T0입니다. 그러니까 2V T0 얘가 L이에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3VT에서 2VT 뺐으니까 VT0겠죠? 그럼 당연히 L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답은 니은 디귿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 놓인 연통형 유리관 안에서 자석 A 위에 자석 B가 가만히 정지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B의 연지가리 방향으로 힘 작용해서 B가 멈춰 있대요. 자, A가 B에 작용한 자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겠죠. 당연히 작겠죠. 왜냐면은 얘는 거리가 멀고 얘는 가까워졌으니까 당연히 자석 가까이 가면 세지겠죠. 당연히 눌렀으니까 당연히 셀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뭐 상식으로 풀고 가에서 나에서보다 작죠. 그 다음에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랑 나에서랑 얘를 봤을 때는 어차피 내력이니까 사라지죠. 그러니까 A, B 합쳐가지고 그냥 얘 둘의 무게만큼이 떠받치고 있을 텐데 얘는 A, B 무게에다가 눌러주고 있죠. 얘가 더 셀 것 같아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 그 다음에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 작용 반작용, 수평면 A, A 수평면 작용 반작용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 가는 균일한 자기장에 의해 자기화된 상태의 물체 A, B, C가 있고요. 가에서 A를 꺼냈대요. 그 다음에 용수철에 매달고 BC를 꺼내서 하나씩 수평면에 놓인 저울에 올려놨는데 A, B, C 무게가 다 W0고요. 그 다음에 측정된 값이 B, C일 때 각각 0.8 W래요. 그럼 여기서 해볼 수 있는 생각이 0.8이면 B에서 0.8이면 누가 당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A, B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둘이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란 뜻입니다. 서로 당겨야 되니까. 그럼 C가 당연히 반자성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강자성체였다면, 얘가 만약에 강자성체였으면 서로 밀어내니까 저울이 더 무거워졌겠죠. 근데 무거워지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힘 작용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가 상자성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가 상자성체고요. B는 강자성체입니다. 나는 B에서 자기가 돼 있다. 당연히 자기가 돼 있겠죠. 당연히 자기가 될 거고. A는 상자성체 맞고요. 용수리 늘어난 길이는 저울에 놓은 게 B일 때랑 C일 때랑, B면 강자성체니까 서로 당기겠죠. 용수를 좀 당길 것 같아요. 근데 C면은 아무런 힘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당기지 않겠죠. 얘 무게만큼 늘어났겠죠. 그러면은 강자성체일 때, 그러니까 B일 때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B일 때가 C일 때보다 크다가 되겠죠. 답은 기억 니은. 자, 그림 가나는 마찰하는 수평면, A가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한대요. 그 다음에 충돌한 뒤에 이렇게 움직인대요. 얘는 속력 3분의 1B고 얘는 5분의 1B로 간다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에서가 나에서의 2분의 3B니까 뭐 2t 여기 3t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질량 알려줬죠. EM 얘는 M, 얘도 EM 얘는 3M 이렇게 나옵니다. 충돌 속력은 B가 C보다 작다. A의 운동량이 EMV에서 이제 3분의 2가 됐죠. 그러니까 EMV에서 3분의 2MV가 됐으니까 운동량은 3분의 4MV가 바뀌었겠죠. 그럼 B의 운동량이 3분의 4V니까 4MV니까 얘는 3분의 4V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해보면은 얘는 EMV였는데, 얘 똑같이 EMV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5분의 2MV가 됐죠. EMV에서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그러면은 5분의 12MV가 바뀌어버렸죠. 그럼 얘 운동량이 5분의 12MV가 나와야 해요. 근데 질량이 3M이니까 얘는 5분의 4V가 되겠죠. 그러면은 3분의 4랑 5분의 4를 비교하면은 B가 더 크죠. B가 C보다 크다가 될 거고. 자, 충돌 전후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B가 C의 9분의 5배이다. 어차피 정지했었으니까 얘 운동량 5분의 10이고 얘는 3분의 4MV죠. 3분의 4MV. 3분의 4가 5분의 12에 9분의 5배인가 따져보면은 3으로 나누면 3분의 4배 맞죠? 맞습니다. 3분의 4는 5분의 12에 9분의 5배죠.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가랑 나랑. 어차피 A가 받은 평균 힘이나 A가 받은 평균 힘 구할 때 그럼 B의 운동량 변화량, C의 운동량 변화량 구하면 되겠죠. 그게 충격량이 될 테니까. 그러면 3분의 4MV를 2T로 나눈 거랑 여기서는 5분의 12MV를 3T로 나눈 거랑 비교해보면 되겠죠. 얘가 2니까 3분의 2가 되고요. 얘는 5분의 4가 되네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보니까 답에 니은 디귿이 없네요. 니은 하나 맞겠죠. 그 다음에 표는 단색강 ABC를 각각 금속판 PQ에 비쳤대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다. 자, 문덕 등수는 P가 Q보다 작다. A를 비쳤는데 PQ에 각각 비쳤는데 여긴 나왔는데 여기 안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는 문턱이 높기 때문인 거겠죠. 그럼 P가 Q보다 작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E1이랑 E2랑 비교하면은 얘네들 비교했을 때 A를 비쳤을 때 Q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제 B를 비췄더니 Q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B가 더 센, 그런 진동차가 더 큰 빛을 센 겁니다. 그 더 센 빛을 센 거죠. 그러면 P에서 봤을 때 당연히 광전자 에너지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E2가 더 클 겁니다. 얘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BC를 동시에 Q에 비췄을 때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B랑 C랑 비교를 해보면은 C가 B보다 지금 에너지가 더 크죠. 그러니까 광전자 에너지가 2배예요. 그러면은 C의 에너지가 B의 에너지보다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Q에 비쳤을 때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러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가장 큰 값 따라가겠죠? 요거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E4입니다. 그냥 E4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얘랑 같다가 되겠죠? 그럼 틀렸죠. 답은 기억 하나 맞고요. 그다음에 그림 가는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 분류, 이게 8번에 나왔네요. 그래서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 보면은 이렇게 되고 리모컨은 B를 이용한 얘기다. 리모컨 적외선 사용하죠? 적외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진공에서 속력은 사실 A, C 뭐 구분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 보면은 얘들 하면 얘가 감마선이고요. 암치로 사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전자레인지니까 마이크로파 사용하는 거예요. 속력은 볼 필요도 없이 똑같습니다. 광속 불변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A가 C보다 작다. A랑 C랑 비교하면 파장이 얘가 짧으니까
진동수는 파장이 A가 짧으니까 진동수는 D가 더 크겠죠. 그래서 A가 C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답은 기억이죠. 그림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 A, B, C, D, A를 한 바퀴 돈답니다. 그래서 압력 일정한 과정, 부피 일정한 과정이래요. 근데 압력 온도 그래프를 그려놨죠. 표 옆에다 그려놨고, 자, A에서 빛의 부피가 V0랍니다. 그럼 얘 한번 그래프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PV 다이어그램 바꾸면, 자, 요때 A 하나 찍어 놓고요. 요때가 부피가 V0입니다. 자, AB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죠. 압력을 일정하고 온도 증가했으니까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B. 그때 부피는 여기가 압력이 2P0고 지금 보일샤를 사용하면은 PV가 T에 비례하죠. 얘랑 부피 곱한 게 요거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2P0 V0가 T니까 온도 2배 높아졌으면 부피도 2배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보면은 얘는 그냥 V0죠. 얘도 그냥 똑같이 2V0죠. 왜냐면은 부피 일정한 거니까 BC 과정은.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DA가 부피가 일정하네요. 그럼 여기도 V0겠죠. DA도 일정하면.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부피가 2V0가 되고요. 그 다음에 BC에서 갔을 때 부피 일정하고 압력이 절반으로 줄었죠. 요렇게 가고 그럼 요렇게 돌아가는 요런 수단일 것 같습니다. CD로 해서 여기가 P0 이렇게 나오겠죠. 자, 흡수는 받쳐나는 열량이니까 Q가 되고요. W랑 델타 U 한번 써보면 일단 BC, DA는 W가 0이죠.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압 과정이라 다 써줘야 돼요.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BC에서 요 과정은 압력이 줄어들고 부피가 감소했죠. 그러면은 열을 방출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 P0 V0. 그 다음에 DA 과정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게 Q가 플러스고요. 요렇게 가는 게 Q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분의 3 P0 V0예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AB 과정에서 봤을 때 요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갔는데 그때 BC는 요렇게 돌아왔죠. 그때 온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량이 똑같죠. 온도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내부 해제 변화량도 똑같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AB 과정, BC 과정이 내부 해제 변화량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CD랑 DA랑 같아야겠죠. 어딘가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어차피 온도 변화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3P0 V0,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P0 V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0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1 구해보면 그냥 면적 구하면 되겠죠. AB 과정은 여기 요 사각형 넓이를 전체 구하면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CD 과정은 여기 요 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될 것 같죠. 그러면은 플러스 2P0 V0가 되고요. CD는 돌아왔으니까 마이너스 P0 V0입니다. 그럼 여기는 5P0 V0,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 P0 V0입니다. 기억은 5 맞고요. 니은은 2분의 5 맞습니다. 열 효율은 투입분의 산출이죠. 투입한 양은 5에다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10에서 2분의 13이죠. 이게 투입한 양이고요. 산출한 양은 둘이 빼주면은 더해주면 이제 1이죠. 1이니까 13분의 2가 되겠네요. 13분의 2. 답은 기억 니은 D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종종 나와요. 13분의 2는. 그래서 조금 알아두면 좋고. 그다음에 Pn드파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회로를 연결해 놨답니다. 그래서 A, B, C 막 연결을 한 거죠. 먼저 AC 연결했을 때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했을 때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모르겠고 얘도 불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 다 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가 N, 여기가 P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역방향입니다. 이렇게 갔을 때 무조건 역방향이에요. 뒤에 연결했을 때 2개 나왔답니다. 여기서 요렇게 했을 때 불 2개 들어오려면 어차피 얘 안 들어오니까 2개 다 들어야 돼요. 그럼 PN, PN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C 연결했을 때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역방향이어야 되는데 얘가 순방향이죠. 그럼 얘가 역방향이니까 NP 이렇게 됩니다. 자, X는 N형 반도체이다. X는 P형 반도체고요. 자, AD에 연결했을 때
AD 연결하면은 요렇게 돼가 되겠죠. A에는 이렇게 되니까 순방향 맞죠. 그래서 순방향입니다. 그럼 답은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인데 한번 해보면 기억은 1이다. BD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얘를 요렇게 연결했대요. 그럼 요렇게 하면은 여기 하나 들어올 거고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막혔죠? 그럼 하나 들어오겠네요. 답은 1입니다. 그래서 1 맞죠? 답은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거울 PQ 강원이 정지해 있고요. 이제 0.6시, 0.8시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A가 봤을 때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이 각각 반사돼서 동시에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왔다가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동시에 나와서 동시에 돌아왔어요. 근데 광원의 위치가 하나니까 얘는 누가 보든 다 동시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자, A가 봤을 때 C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가겠죠. C랑 B랑 비교하면 얘가 속력이 느리니까 얘가 속력이 빠르고 얘가 느리죠. 그러면은 얘가 시간이 더 천천히 갈 거고 얘는 조금 더 빠르게 가겠죠. 그다음에 A가 봤을 때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랑 C가 탄 우주선의 길이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은 길이가 수축될 텐데 이제 얘가 더 많이 수축되겠죠. 얘가 더 많이 수축되고 얘는 좀 덜 수축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B가 탄 게 C가 탄 것보다 작겠죠. 자, B가 봤을 때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반사된 후 동시에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 위치가 하나니까 A가 봤을 때 동시에 일어났으면은 누가 보든 다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광원에서 동시에 나왔다 그랬고 동시에 돌아했으니까 B가 봐도 동시 방출, 동시 도달입니다. 물론 반사된 시점은 다를 수 있어요. A가 봤을 때 동시에 반사되겠는데 근데 사건 발생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A가 봤을 땐 동시이지만 B가 봤을 땐 위치가 다르니까 동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겠죠. 자, 그림은 입자 ABC의 질량이랑 물질파 파장 제곱의 역수예요. 람다는 루트 2MEK분의 H였습니다. 역수를 뒤집으면은 얘는 H제곱분의 2MEK예요.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의 곱인 거죠. 자, 운동에너지는 A랑 B랑 같다. 얘랑 비교했을 때 지금 질량 곱하기 에너지가 2배 차이 나요. 근데 질량이 이미 2배 차이 나버렸으면 에너지는 둘이 같아야겠죠? 얘도 얘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A와 B가 같고요. 그 다음에 C도 한번 해보면 이제 BC 비교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죠? BC는 질량이 같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4배 차이 나죠? 그럼 얘가 에너지는 4, 1 이렇게 됩니다. 질량 곱하기 에너지가 4배 차이 나니까. 그 다음에 운동량의 크기는 C가 B의 4배이다. 얘랑 비교하면은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루트 2MEK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2M분의 P제곱이 EK니까 에너지는 이거 옆에 넘겨가지고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겠죠? 루트 2MEK입니다. 질량 곱하기 에너지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돼요. 그냥 요거니까요. 그러면은 루트 4ME가 되고요. 얘는 루트 4m에다가 4e가 되죠. 그러면은 에너지는 C가 2배겠죠. C가 B의 2배가 됩니다. 속력은 C가 A의 루트 2배이다. 그냥 속력 구하면 되겠죠. A의 속력을 우리가 V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2분의 1 mv 제곱이 E가 돼요. 그럼 얘는 4e가 나와야 돼요. 4e가 나와야 되는데 2분의 1 2m에다가 VC가 되겠죠. 그러면은 속력은 C 제곱이 되니까 그러면은 4배가 되는데 질량이 2배니까 속력 제곱이 2배가 되겠죠. 그럼 속력은 루트 2V입니다. 여기가 루트 2V가 되겠죠. C가 A 루트 2V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림 가 나와 같이 단색강 A가 연결면에서 이렇게 지난다입니다. 그래서 QR에서 임계각으로 입사하고요. 두께가 뒤로 갔고 1이랑 2랑 비교했을 때 입사각과 굴절각 비교했을 때 입사각이 더 크죠? 굴절률은 2가 더 크다. 2가 1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1이 2보다 작다. 맞아요. 파장은 1이랑 2랑 굴절률이 2가 더 커요. 그럼 속력은 1이 더 크겠죠. 그럼 파장도 1이 더 길 겁니다. 1에서가 2에서보다 길어요. 그 다음에 가에서 PQ 사이 거리랑 나에서 PR 사이 거리. 그러니까 요 직선거리랑 요 직선거리를 구해보래요. 보면은 여기가 세타 C고요. 여기도 세타 C인데 여기를 세타 C1, 여기를 세타 C2라고 해볼게요. 세례 법칙 한번 써보면 여기를 세타 1, 여기서 여기를 세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C
2가 되겠죠. 왜냐면 얘랑 얘랑은 억각이니까 같겠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1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임계각이니까 n2 sin 세타 c2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임계각 이렇게 가버리니까 진공이고 구절률은 1이죠. 그래서 그냥 1이 돼버립니다. 각도 90도니까. 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n2 sin 세타 2는 n1에다가 sin 세타 c1이 되겠죠. 얘랑은 억각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1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여기는 식들이 여기는 항들이 그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값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일단 느낌을 보면은 다 똑같으니까 대칭 아닐까? 그러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다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제 얘를 잘라서 이 길이랑 그다음에 요 길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냥 x축 길이만 보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서 이 길이랑 요 길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 봤을 때 여기는 탄젠트 세타 1이죠. 그러면은 얘를 한번 해보면은 사인 세타 1은 n1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 c2는 n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 항들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가보면 얘는 사인 세타 c2는 여기서 n2분의 1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인 세타 c1은 얘는 n1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뭐 굳이 뭐 더 해보면은 이를 탄젠트 씌워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뭐 사인 역함수 씌워가지고 세타 1은 사인 역함수의 n1분의 1이고 탄젠트 씌워가지고 막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냥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가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시험장에서는 그냥 이거 보고서 대칭이네 보고서는 바로 같다고 하면 될 것 같고, 굳이 계산을 하면은 뭐 사인 역함수 씌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충 이것만 봐도 이제 같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이 정도만 봐도.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BC가 실 PQ로 연결돼서 정지해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가에서 P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했대요. B 가속도가 2분의 5가 나오고,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래요. 얘가 N이면 얘는 2N입니다. 그 다음에 AB 질량 좋네요. 그냥 2kg, 2kg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럼 얘가 떠받치는 힘은 20N이 되겠죠? 그럼 얘가 그냥 10N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춰 있죠. 그럼 여기 빗면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고, 그게 10N이 되겠네요. 그냥 10N 바로 나오죠. 그래서 네, 그냥 F라고 안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평면에 떠받치는 힘이 위쪽으로 10N이고 얘 무게가 20N이죠. 아래로. 근데 이거를 합쳐서 0 맞추려면은 얘가 이쪽으로 다 합쳐서 이쪽으로 10N 당겨줘야,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10 더하기 10 되고 아래로 20N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C의 질량은 2kg이다. 얘 봤을 때 가속도가 2분의 5예요. 2분의 5고 A는 M분의 F인데 2 더하기 M 해놓고서 이쪽으로 10N이죠. 그래서 10 해주면은 2배니까 이게 4나니까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질량 2kg 맞아요. 얘도 2kg. 그 다음에 나에서 C의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5N이다. 질량 2kg이고 가속도 2분의 5니까 둘이 곱하면 F는 MA 하면 5N 맞아요. 그 다음에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랑 나랑, 그러니까 여기서랑 비교를 해보래요. 여기 당연히 10N이겠죠. 멈춰 있으니까 아래로 10, 위로 10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얘는 지금 R자임이 5 나와야 되죠. R자임 5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래로 10N 있어요. 5 나오려면 위로 5N이겠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의 10이랑 5니까 2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시간 t가 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파동이랍니다. 그래서 파동의 마루와 골이 지나고 t가 1초일 때 파동의 변이가 처음으로 같아진대요. 자, A에서 파동의 파장은 3m이다.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1.5m죠. 틀렸고.
파동의 진동 속력은 A에서랑 B에서랑 그 매질이 바뀌어도 진동수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주기 진동수가 항상 일정합니다. 둘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얘를 봤을 때 파장이 그냥 두 개 하는 게 빠를 것 같죠? 이게 두 개 재는데 얘가 3이고요. 얘는 두 개 하는데 7이니까 4죠. 그러니까 파장의 비가 3대 4예요. 근데 진동수 수가 똑같습니다. V는 F 람다인데 얘가 똑같은데 3대 4다. 속력도 3대 4가 나오겠죠. A에서가 B에서의 4분의 3배 맞습니다. 3대 4죠. P에서 파동의 변이는 T가 1초일 때랑 3초일 때랑 얘를 보면은 어차피 주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루 골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얘가 마루 골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가면서 얘는 일단 아래로 내려와서 0 됐다가 최저점 찍고 올라가서 다시 돌아오겠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같아지려면 0에서 만나겠죠? 내려와서 0에서 만나고 내려와서 0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초란 뜻입니다. 그럼 1초일 때는 3초일 때는 1초일 때는 0일 거고요. 3초일 때는 1, 2, 3이니까 다시 0이죠. 그래서 둘이 같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죠. 자, 그림과 같이 무한이긴 직선도선 A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 여기는 플러스 X로 이렇게 흐르고요. 그다음에 A의 흐른 전류의 방향이 일정한데 C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대. 그러니까 C에 의한 게 들어가는 방향이고 A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P에서 A, B, C 다 합친 자기장이 I0일 때, 여기가 I0일 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EI0일 때는 그냥 0이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I0 증가할 때마다 B0만큼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한 거겠죠? 그래서 I0 할 때마다 이제 B0만큼 나오게 만든다. 그러면은 나오는 걸로 총 다 합쳐서 B0래요. 그럼 B 얼마 흘러야 되는가? 하나 더 올라가면 되겠죠. 하나 더 올라가서 나오는 걸로 B0 만들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3I0입니다. 그래서 그냥 3I0예요. 네. 그림과 같이 주변의 길이가 각각 2D, 3D인 직사각형 금속골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 나타냈고 자기장의 세기가 1에서는 B0고 2, 3에서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2에서가 3에서의 2배래요. 얘를 보면은 이제 P의 위치가 3D일 때, 지금 요 순간일 때 얘가 마이너스 Y로 흐른대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더 들어가라고 전류를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D일 때, 그러니까 요 상황일 때죠. 요 상황일 때는 이제 여기는 플러스 Y로 흐른답니다. 일단은 여기 윗부분은 사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여기 윗부분은 얘는 그냥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고 여기가 바뀌고 있죠. 그때 보면은 요 영역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이 줄어들고 있죠. 나오는 게 줄어드니까 줄어들지 말라고 더 나오라고 만들겠죠. 전류 이렇게 흐를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여기가 3칸이죠. 3칸 다 합쳤을 때, 그러니까 3B0가 변할 때 그때 I0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칸이죠. 그럼 얘에 의한 전류는 3분의 1 I0입니다. 그럼 얘가 3분의 2를 만들어줘야겠죠. 그것도 방향을 이 방향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B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장의 세기는 2B0가 되겠죠. 같은 칸수 맞춰놓고 얘가 한 칸에 3분의 1이니까 그럼 얘가 3분의 2를 만들어야 한다. I0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기장 세기가 이제 2배여야겠죠. 그래서 2B0. 그러면 얘가 2B0니까 얘는 B0가 되겠죠. 그리고 방향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1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죠. 틀렸고 자기장 세기는 2B0 맞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답에 니은이 없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면은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9D에 있을 때 플러스 Y로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때 얘가 전류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밑에 있는 요 영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 영역이 바뀌겠죠. 근데 얘는 두 칸이니까 얘는 3분의 2 I0가 흐를 것 같고요. 방향은 나오는 게 줄어드니까 더 나오라고 해야겠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얘가 3분의 2 I0고 근데 얘가 지금 B0예요. 1이랑 3이랑 자기장 세기가 똑같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건 얘가 만드는 것도 3분의 2 I0 똑같이 만들겠죠. 방향은 모르겠는데 근데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면은 얘가 0이 나오겠죠. 그럼 전류가 아예 안 흐르겠죠.
근데 전류가 흐른답니다. 그러면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둘이 똑같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3분의 2, 3분의 2에서 3분의 4i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나오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오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들어가는 게 늘어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나오라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림 가와 같이 높이가 2h인 평면에서 용체를 압축시켰답니다. 그리고 놨더니 8h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다시 지나서 제대로 압축시켰대요. 자, 가에서 물체의 운동에너지 최대값,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을 때 같죠? 요때 운동의 최대값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의 3분의 4배래요. 8mgh죠. 얘의 3분의 4배면 3분의 24mgh죠. 3분의 4배니까. 그 다음에 마찰관 손실된 거는 가랑 나랑 둘이 똑같고, 그 다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이 탄성이랍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율 구해봐라. 가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 3분의 4, 3분의 24죠. 뒤에 mgh를 안 붙여도 될 것 같죠? 그럼 한번 붙여봅시다. mgh 얘는 마찰 구간에서 손실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8mgh가 됐어요. 그럼 손실은 83에 32죠 여기가? 84 32니까 여기가 32가 되고, 그러면은 손실된 에너지는 83에 24니까 3분의 8mgh가 되겠죠? 손실된 에너지는 3분의 8mgh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서 여기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은 원래 8mgh가 있었고 이 중에서 3분의 8mgh가 여기서 손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2h만큼 올라갔죠. 2mgh만큼 에너지 생겼고, 그리고 나머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됐겠죠. 계산해 보면은 날리면 6이고요. 그러면 3분의 18이니까 3분의 10이 되겠죠. 3분의 10 mgh가 요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요게 그러면은 탄성분의 손실이니까 10분의 8이 되죠. 그럼 5분의 4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림 가는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C를 향해서 플러스 X로 3V로 들이받았대요. 그 다음에 나는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 T가 0일 때 A, B가 처음 딱 들이받았답니다. 그리고 2V분의 3D 요때랑 운동량의 크기가 같대요. 그러니까 속력이 같겠죠. B가 질량 알려줬고, 먼저 한번 해보면은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는데 얘 기울기 구하면 얘 속력 나오죠. 그러면은 V분의 D라는 시간 동안 4D만큼 갔죠. 그러면 얘는 4V입니다. 그러니까 들이받고 나서 얘 속력이 4V가 된 거예요. B의 속력은. 그럼 4MV가 됐죠. 원래 6MV였는데 4MV 됐으니까 얘는 2MV 남아야겠죠. 질량 2M이니까 들이받고 나서 A 속력은 V가 됩니다. 그래서 요때 A랑 부딪히고요. 요때 이제 C랑 부딪혔겠죠. B랑 C랑 아마 부딪혔을 것 같아요. 부딪히고 나서 위치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이받고 4V로 들이받고 그 다음에 다시 튕겨져 나옵니다. T초까지 튕겨져 나와요. 그때 동안 A가 아마 왔겠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충돌을 했을 거고 그래서 요때가 A랑 충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충돌하고 들이받아서 다시 방향 바꿔서 돌아오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V로 들이받았다가 돌아오고 T제로를 충돌한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얘를 보면은 지금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그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때랑,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x로 갈 때랑 이렇게 나갈 때, 그러니까 플러스 x로 갈 때랑 이동한 거리가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4v 4d에서 와서 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동 거리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시간대랑 운동량의 크기가 같으니까 둘이 속력이 같습니다. 속력도 같고 이동 거리도 같아요. 그러면은 시간도 같겠죠. 그러니까 요 시간과 요 시간이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시간 중점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 시간 중점이면은 얘는 V분의 2D가 되겠죠. 그래서 T0는 V분의 2D 맞습니다. 그 다음에 T가 2분의 5일 때 그때 속력은 AB 같다. 2분의 5면은 요때 말하는 거죠. A에 충돌한 이후에 일단은 C랑 충돌을 했어요. 그럼 돌아올 때 속력을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A랑 어딘가에서 충돌을 했겠죠. 그러면 A는 요때부터 T는 0때부터 요때까지, 그러니까 V분의 2D라는 시간 동안
V의 속력으로 꾸준히 왔죠.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ED라는 뜻입니다. 이 들이받고 ED라는 거리를 V의 속력으로 왔으니까 그럼 이 길이도 ED가 되겠죠. 근데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 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동안 ED의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그럼 얘는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V분의 D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동거리 ED니까 얘 해보면은 얘는 EV가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이제 이렇게 올 때도 EV니까 나갈 때도 EV가 되겠죠. 그러면은 B의 속력은 일단 구했어요. B의 속력은 이때 2분의 EV고요. A 속력을 한번 구해보면은 A 속력은 여기서 V 쳤습니다. 그러면은 B가 여기서 이쪽으로 EV의 속력으로 오고 A가 이쪽으로 V의 속력으로 왔어요. 그러면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EMV였을 거고요. A의 운동량은 플러스 EMV 똑같았겠죠? 그래서 합쳐면 0입니다. 그런데 튕겨져 나갔습니다. 얘가 이쪽으로 튕겨져 나간 것도 EV의 속력으로 B가 튕겨져 나갔죠. 그럼 얘도 이쪽으로 EMV의 운동량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얘의 속력 V가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V, 속도는 마이너스 V가 될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V가 되겠죠? 그럼 A의 속력은 V, B의 속력은 EV가 되니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순간 때 운동량 보존 한번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때 운동량의 크기는 C랑 A랑 A는 방금 구했죠? 마이너스 EMV였죠? 그 다음에 B를 구해보면은 C를 구해보면은 C는 요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4V로 들이받았을 때죠. 그러니까 B의 운동량이 4MV였어요. 그리고서 B가 마이너스 EMV가 됐죠. 그럼 합치면은 6MV만큼 바뀐 겁니다. 그럼 C가 멈췄으니까 6MV였겠죠. 그러면 크기를 비교하면은 C가 A의 3배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 되죠. 그 다음에 그린 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여기다 고정을 시켰대요. B는 양전하고요. 그 다음에 X를 3D로 옮겨서 고정시켰답니다. X는 3D로 옮겼대요. 여기 있는 애를 여기로 뺐죠. A의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가, 나 둘 다 F래요. 그 다음에 B의 작용 전기력의 방향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전화량의 크기가 A가 B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4Q면 얘는 Q입니다. 그리고 AC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래요. 조건이 되게 많죠. 일단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A가 이쪽에서 C가 당기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C가 당기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B가 A를 지금 밀어내서 당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밖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그대로인데 힘이 약해진 거죠. 크기가 약해졌어요. 그랬더니 힘의 크기가 그대로라는 거는 아마 중간에 방향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기서는 B가 우세했는데 여기서는 B가 우세해서 그래서 이제 B가 A한테 가하는 방향대로 F가 있었을 텐데 얘가 밀려나니까 얘가 약해져서 이쪽으로 빠지니까 힘이 약해져서 그래서 C가 결국에 이겨버린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쪽으로 B가 있어서 강하게 B가 있었고 얘가 밖으로 밀려나니까 약하게 B가 생긴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우니까 B가 더 셌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왼쪽으로 힘 F가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밖으로 밀렸죠. 그럼 B가 약해졌습니다. 근데 힘의 크기가 똑같다는 건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었다. 이번엔 C가 이겼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는 왼쪽, 여기는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나에서 A에 작용하는 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전달량의 크기는 A랑 C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 A 작용하는 힘 봤을 때 여기 B가 밀어내는 힘이 B가 작용하는 힘이 지금 밀어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는 D제곱분의 4Q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C를 빼주면 그게 F가 되고요. 나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번에는 C가 이겼죠. 그럼 C에서 이제 여기는 거리가 3배 멀어졌으니까 9D제곱분의 4Q제곱이 되겠죠. 요게 F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랑 같을 겁니다. 그럼 식 써주면은 2C는 넘기면은 얘가 9분의 4 더하기 4니까 9분의 36이 되겠죠. 그럼 9분의 40입니다. 9분의 40 해놓고 Q제곱 D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C 나누면은 20입니다. 그러면은
C가 9D 제곱분의 20Q 제곱이에요. 근데 요 C는 여기죠. 여기 작용하는 C죠. 얘는 4D 제곱분의 A 전하량은 4Q가 되고 곱하기 QC가 되죠. 그러면은 D제곱 D제곱 날리고 그 다음에 Q 하나 날리고 4 하나 날리면 5가 되죠. 그러면은 QC는 얘는 9분의 4, 5, 20Q가 됩니다. 그럼 얘는 A랑 비했을 때 4Q에 비해서 작죠? A가 C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A는 4Q고 얘는 9분의 20Q니까 2Q 조금 더 큰 거겠죠? 그래서 A가 C보다 크다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답에 니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면 가에서 이제 C에 작용한 전개력의 크기는 2분의 5F다. 여기서 F를 한번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를 방금 구한 게 지금 여기 있었죠? 9D 제곱분의 20Q 제곱이었죠? 그러면은 4D 제곱분의 여기서 봤을 때 D 제곱분의 4Q 제곱 마이너스 9D 제곱분의 20Q 제곱은 얘가 F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9분의 4, 9, 36이니까 F가 9D 제곱분의 16Q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요 식이 하나 딱 나오고요. 이거를 가해서 적용해보면 되겠죠? C에 적용하는 거 따져보면은 A, B 둘 다 당기고 있습니다. 그냥 둘이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A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차피 C랑 똑같죠? 그냥 9D 제곱분의 20Q 제곱이에요. 그다음에 B가 C에 작용하는 거는 더하기 D 제곱분의 B의 전하량은 Q고요. C의 전하량은 9분의 20Q죠. 그냥 둘이 더하면 되겠네요. 그냥 얘가 9D 제곱분의 40Q 제곱입니다. 요게 나와요. 얘는 몇 F일까 이거죠. 그러면은 9분의 40이니까 얘는 16분의 9 해주면은 나눠지고 8로 나누면 2, 8로 나누면 5. 그러면 2분의 5가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5F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문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막 엄청 어렵다까지는 아닌데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일단 요게 1번에 나오는 게 좀 특이했었고요. 그 다음에 답이 얘가 2번이고요. 얘는 3번이고요. 얘는 4번이고요. 얘는 5번입니다. 그래서 2, 3, 4, 5가 쭈르륵 나오고요. 더 놀랍게도 여기 답은 1번이고요. 얘 답도 1번이고요. 얘 답도 1번입니다. 그래서 111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2, 3, 4, 5에 111이 나오는 거 보고서는 이제 마킹할 때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말을 했었는데 문제를 풀지 않고도 답을 찾아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냥 답 선지만 보고도 바로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사실 난이도가 높은 뒷장 4페이지에서 이렇게 하면은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가 되게 어이없이 풀리죠. 처음 풀었을 때 보면은 아마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A를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변화량 이것만 보고서는 바로 풀 수 있는 그냥 되게 어이가 없었던 그런 문제 같고요. 얘가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여기가 살짝 특이해서 뭐 대칭성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냥 일일이 다 계산해서 탄젠트 역함수 막 해가지고 막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조금 사인 역함수죠. 사인 역함수 막 해가지고 할 수도 있었고 좀 신박한 문제이기는 했어요. 근데 보통 대칭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통 대칭이어서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사실 요게 물집합 파장분의 람다분의 1이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이제 수능에서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모의고사도 한번 나왔었죠. 근데 이제 점점 선을 넘어서 제곱까지 갑니다. 뭐 문제를 쉽게 풀게 하기 위한 뭐 그런 수단인 것 같긴 한데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살짝 조금 신박했던 것 같습니다. F랑 T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가 같다는 거 이용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똑같다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네. 그래서 나머지는 좀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문제 답지 배열 같은 것들이. 네.